안녕하세요. 저는 영희 63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한 부녀회장이지만 제 속은 오랫동안 고요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제 몸의 감각도 오래전 어딘가에 묶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 남자의 시선이 제 안쪽 깊숙이 스며들어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 그는 말이 없지만 눈빛은 전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좁은 공간에 흘러나오는 히터 바람과 컵라면, 스프 냄새 사이에서 그의 존재는 묘하게 뜨겁고 낯설었습니다. 회장님 손이 많이 차시네요. 여기 잠깐 녹이고 가세요. 그가 제 손에 올려둔 작은 핫팩은 단순한 온기를 넘어 제 몸속 얼어붙었던 욕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던 뜨거움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 제 가슴은 이유도 없이 두근거렸고 오래 잊고 살았던 떨림이 살갗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이상하게 반짝이는 빛. 그것은 부끄러움이자 흥분이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불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커피 2잔을 준비해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뜨겁게 김이 올라오는 종이컵을 건네는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스침이었지만 마치 번개가 몸속을 관통하듯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진하네요. 살다 보면 연해지는 것들이 많아요. 커피만큼은 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대답에 그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깊고 진한 눈빛으로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 마음 가장 은밀한 곳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목말라 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경비실 앞을 핑계 삼아 지났습니다. 택배를 찾는 척, 폐지를 정리해주는 척, 엘리베이터가 늦게 온다는 핑계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건 핑계일 뿐이었죠. 진짜 이유는 단 하나, 그 남자의 뜨거운 숨결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우산이 자가 어깨가 흠뻑 젖어버린 채 경비실 앞에 멈췄을 때 그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빗방울이 시원해서 좋네요. 그럼 이 빗 속에서 제가 함께 젖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말은 빗물보다 더 차갑고 뜨겁게 제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짧게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이터 옆 벤치, CCTV가 닿지 않는 그 어둑한 공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제 손을 감싸진 그의 손아귀는 단단했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심장으로 옮겨붙어 저는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네.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손끝에서부터 온몸이 흔들려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기다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 다시 그의 눈빛을 마주할까? 언제 다시 그 손길을 느낄까? 몸이 저절로 긴장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흘러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웃는 얼굴 뒤에서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부녀회장이라는 무게 뒤에서 한 여자로서 얼마나 간절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에 몸을 떨 수 있고 아직도 욕망에 무너질 수 있으며 아직도 누군가의 손끝 하나에 심장이 터질 듯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할 정도로 시계를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저녁 7시 경비 교대가 끝나고 철수 씨가 근무를 시작하는 그 시간만 되면 내 심장은 이유 모르게 빨라졌다.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다가도 TV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도 초침이 움직이는 그 둔탁한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관 앞에서 맴돌았다. 쓰레기를 들고 나서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은 그냥 버리고 들어오는 거야. 딱 그것뿐이야.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내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발끝은 스스로 방향을 바꿔 경비실 쪽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숨을 죽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의 시선이 잠시 나를 스쳤다. 그 짧은 순간 내 온몸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눈빛 속엔 말하지 못한 갈증, 감춰둔 욕망이 깊고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 나는 부끄러움에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눈빛은 내 속을 꿰뚫고 내 심장의 가장 은밀한 곳을 움켜쥐고 있었다. 오늘은 늦으시네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일부러 늦게 나왔어요. 왜요? 조금이라도 오래 보고 싶어서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내 몸은 그 한마디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심장은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듯 했고 숨결은 얇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들렸다. 목덜미는 뜨겁게 달아올라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스스로의 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경비실 창문 너머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 눈빛은 나를 끝없이 흔들어댔다. 베개를 끌어안은 내 팔이 그날 그의 손길을 떠올리며 괜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짜릿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고 설레고 몸이 반응한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달콤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순찰을 돕는다는 핑계를 댔다. 부녀회장으로서 주민들을 챙긴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내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와 같은 공간에 아무도 모르게 더 가까이 서고 싶었다. 계단을 오르는 내 발소리는 의도적으로 느렸다. 한 칸 오를 때마다 가슴이 쿵쿵 울렸고 숨소리가 좁은 계단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마치 내 심장이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 귀까지 벌겋게 달아올랐다. 3층과 4층 사이. CCTV가 닿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 그곳에 다다르는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묘하게 규칙적인 하지만 무겁게 울리는 발자국. 그리고 드디어 좁은 계단 사이에서 우리는 마주섰다. 그 공간은 두 사람이 서 있기엔 너무나 비좁았다. 자연스레 우리의 어깨와 팔이 스쳤다.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의 체온과 체취가 전부 내 살갗에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남성적인 땀 냄새에 섞인 비누향, 두툼한 겨울 점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그 공기 전체가 내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숨결이 가까웠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입김이 내 뺨을 간지렸다. 나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시선에 붙잡혀 있었다. 회장님 떨고 계시네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나는 간신히 입술을 달싹였다. 네, 너무 가까워서. 멀어지면 될까요? 아니요. 더 가까이요. 내 대답은 거의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그의 가슴이 내 팔에 닿았다. 순간 전류가 흐르듯 온몸이 휘청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무릎은 힘을 잃고 흔들렸다. 나는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믿기 어려웠다. 한순간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짧고 강한 압박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제가 느껴졌다. 그 절제가 오히려 더 날 미치게 했다. 더 잡아주길, 더 깊숙이 끌어안아주길 내 몸은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었으니까. 회장님, 지금 이 순간 저도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왜요? 참지 못할까 봐요. 그의 눈빛은 이미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대답했다. 참지 않아도 돼요. 대신 지금은 조금만. 그 짧은 대화가 오히려 더 위험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스쳤지만 계단 사이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서로의 몸을 너무 깊이 기억해버렸다. 그날 이후 계단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다. 그곳은 숨결이 겹치던 곳, 살결이 닿던 곳, 서로의 욕망이 처음으로 마주한 곳이었다. 나는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놀이터 옆 오래된 벤치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철봉에 걸린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어둑한 가로등 불빛이 반쯤 꺼져 있었다. 아이들이 떠난 놀이터는 적막했지만 내 심장은 아이처럼 부산스러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내 손을 덮었다. 처음에는 손등 위로 가볍게, 그러나 곧 손가락 하나하나가 내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몸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전율이 내 팔을 타고 어깨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졌다. 빼내려던 손은 오히려 더 깊게 그의 손아귀로 빨려들었다. 회장님, 제 손이 너무 뜨겁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 듯 떨렸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대답했다. 뜨거워요. 그런데 그게 좋아요.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에서 얽히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내 몸이, 내 이성인, 내 나이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나는 다시는 오지 않을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마치 내 살결 위를 불길이 훑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견디지 못하고 짧은 숨을 토해냈다. 숨소리조차 낯설게 떨렸다. 놓아야 하는데 놓기 싫어요. 내가 속삭였다. 그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더 세게 맞물렸다.
마치 놓으면 두 번 다시 닿을 수 없을 것처럼 절박하게.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별빛 같은 전율이 흩어졌다. 그는 내 손을 잡았을 뿐인데 내 가슴은 이미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몸의 감각이 손끝에서 시작해 전부를 점령해 나갔다. 회장님, 이렇게만 잡고 있어도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떨리는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저도 그래요. 손끝에서부터 온몸이 흔들려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의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갈망을 붙잡는 밧줄이었고 동시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불씨였다.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다. 세상은 조용히 멀어지고 벤치 위에는 오직 뜨겁게 얽힌 두 손만 존재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손길 하나가 내 평생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배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베개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눈을 감자 그 체온은 내 몸 곳곳을 덮쳤고 나는 혼자서도 숨을 고르지 못했다. 손끝 하나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밤은 길었고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몸을 눕히자 귀에 맴도는 것은 그의 낮고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손등에 남아있던 그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고 이불 속에 파묻은 내 손가락은 여전히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수십 년 동안 써본 적 없는 그것은 갑자기 불러낸 듯 내 앞에 놓였다. 떨리는 손끝으로 펜을 쥐고 첫 줄을 겨우 써 내려갔다. 나는 아직도 사랑에 흔들린다. 나는 아직도 설렘에 몸을 떤다. 그리고 그 설렘의 주인은 당신이다. 글자는 점점 흐려지고 잉크는 눈물처럼 번져갔다. 나는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내 안의 욕망이 펜촉을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편지는 끝내 건네지 못했다. 대신 그 다음날 나는 무모하게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내밀며 속삭였다. 어젯밤 철수 씨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질 뻔했고 커피가 흔들리며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낮게 대답했다. 저도 한순간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그 한마디가 내 귓속을 파고들며 온몸을 타고 흘렀다. 나는 커피 향보다 더 진하게 그의 채취를 느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작은 경비실은 좁아졌고 숨결은 더 가까워졌다. 회장님. 그가 조심스레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갈증과 열기만이 가득했다. 어제 제 손을 잡으셨을 때 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내 손등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뜨겁게.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맞물렸다. 저도 알아요. 이미 제 안에서도 멈출 수 없는 불이 붙었어요. 경비실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거세게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우리의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의 숨결이 뜨겁게 부딪혔다. 그 간격이 너무 아슬아슬해서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가 속삭였다. 나는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내 얼굴이 떨리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미 늦었잖아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벽처럼 쌓여있던 모든 금기가 무너져 내렸다. 편지로도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뜨거움이 내 몸과 그의 몸 사이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는 깨달았다. 욕망은 말보다 먼저 몸을 데우고 글자보다 깊게 살을 흔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베개를 끌어안은 나는 숨이 가빠서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의 눈빛과 내 손을 움켜쥔 그 뜨거운 압박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시계를 바라보는 습관은 더 집요해졌고 발걸음은 자꾸만 경비실 쪽으로 기울었다. 그곳에 불빛이 켜지는 순간 내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요동쳤다. 아니, 그보다 더 거칠고 뜨겁게.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살갗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작은 손짓, 어깨에 스침, 가벼운 눈빛 하나가 내 전신을 흔들어댔다.
나는 스스로 놀랐다. 이토록 격렬하게 몸이 반응할 줄은 몰랐으니까. 어느 저녁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단지를 돌았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이미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경비실 불빛 너머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속삭였다. 철수 씨 오늘따라 보고 싶었어요. 그는 손에 쥔펜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숨결 하나하나가 서로의 얼굴을 덮쳤다. 나는 한 발 다가섰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몸을 기울였다. 회장님, 우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은 폭발할 듯 뛰었고 손은 떨렸다. 그러나 내 입술은 결국 스스로 열렸다. 끝까지요. 멈출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그 말이 내뱉어진 순간 우리의 숨결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다. 벽처럼 쌓아온 모든 금기가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서로에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움켜쥐었다. 그 압박은 절박했고 동시에 뜨거웠다. 나는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맞물리며 몸을 끌어당겼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이 사랑은 늦게 피었지만 그렇기에 더 맹렬하다. 이 계절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렇기에 더 멈출 수 없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뜨거운 여름처럼 달궈지고 있었다. 바람이 아무리 차가워도 우리의 계절은 이미 시작돼 버렸다. 회장님.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저도요. 이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나는 깨달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음을.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그 뜨거움 속에 뛰어드는 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바람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은 여전히 불길처럼 뜨거웠다. 눈을 감자 그의 손길과 숨결이 다시 느껴졌다. 나는 늦게 피어난 사랑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음을, 아직도 설렐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